슈퍼리그가 이제 창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이제 기로에 남아 있었던 것이 뭐냐면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냐? 슈퍼리그의 통과, 이게 아니라 피파와 유에파가 독점적인 축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유에파와 피파가 축구라는 이 스포츠를 독점할 수 있을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슈퍼리그를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 라는 판결을 오늘 내린 겁니다. 일단 뭐 제목 자체가 유럽 사법재판소가 슈퍼리그 등 클럽 간의 축구대회에 대해서 피파와 유에파가 방해를 하거나 제재를 하는 규정은 유럽의 EU의 법률에 유배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쟁법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파와 유에파의 규정은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읽어보면요, 피파와 유에파가 새로운 대회를 만들 때 피파와 유에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피파와 유에파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클럽과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파와 유에파가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권리와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규칙은 유럽연합의 미디어 그리고 소비자 및 TV 시청자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슈퍼리그를 창설한다 라고 했을 때 유에파와 피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슈퍼리그에 참여하면 우리는 참여하는 팀, 참여하는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거다. 우리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팀이나 선수는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참여할 때 참여 못하게 할 거고, 피파가 주관하는 뭐 월드컵 참여하는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피파와 유에파 말고 다른 기관에서 축구대회를 연다, 그 축구대회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페레스 회장이 정말 뭐 주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슈퍼리그의 형식도 새롭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경쟁 무대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슈퍼리그가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유럽의 주요 팀들, 뭐 예를 들면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등부터 5등까지, 뭐 이탈리아에서는 AC 밀란, 인터 밀란, 뭐 유벤투스,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각 주요 리그의 슈퍼팀들만, 한 5개 팀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리그하자.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포기하겠다. 공개적인 무대에서 경쟁을 할 거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건 60개에서 80개의 클럽이 참여해서 챔피언스 리그보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 적은 경기를 하도록 만들 거다. 60개와 80개 정도의 클럽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적은 경기를 할 거냐? 이건 이제 아마 리그를 나누고 디비전을 나눠서 그룹을 묶는 거죠. 몇 개씩 팀을 묶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보다 경기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를 더 보호할 거다. 이게 유에파에 대한 여러 클럽들의 불만 중에 하나였거든요. 두 번째는 모든 참가 팀들을 위한 막대한 수입. 이것도 유에파에 대한 여러 클럽들의 불만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제 유에파가 본인들의 돈을 쓰지도 않고 선수들한테 주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참가하는 팀에 정말 뭐 대회를 주최한다는 그 명목 하나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선수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주급은 우리가 주는데 유에파는 그냥 너무 공짜로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수익 분배도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유에파한테 유리하다. 수익적인 문제와 선수 보호. 이거 두 가지가 유에파에 대한 그리고 피파에 대한 여러 클럽들의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고, 플러스 이제 어떤 충격적인 것까지 나왔냐면 모두를 위한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계권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국내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보려면 이제 스포티비,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 보려면 스포티비, 이제 분데스리가 보려면 뭐 티빙, 라리가 보려면 이제 쿠팡, 리그왕 보려면 쿠팡,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계권 없이 그냥 우리 슈퍼리그는 슈퍼리그에서만 중계합니다. 대신에 무료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슈퍼리그의 구조는
어떤 거냐면요. 남자 대회부터 살펴보면 남자 대회랑 여자 대회랑 똑같은데 일단 상위 등급에서 스타리그와 골드리그 그리고 최하위 등급인 블루리그 3개의 리그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스타리그와 골드리그에서는 16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요. 스타리그에 16개, 골드리그에 16개, 그 다음이 최하위 등급인 블루리그는 32개의 클럽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각 리그에서 상위 8위 안에 드는 팀들은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리그에 8개, 골드리그 8개, 블루리그 8개.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를 해서 8강,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이렇게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블루리그의 하위 20개 팀은 대회에서 강등이 되고 유럽 이제 리그의 성적으로 올라오는 팀이 새롭게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리그, 블루리그의 결승전에 진출한 팀들은 승격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리그와 골드리그의 이제 최하위 팀들은 한 단계 아래로 강등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틀은 이런 거예요. 스타리그, 골드리그, 블루리그가 있고 이제 새 리그가 승강전을 또 펼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각 리그에서 최고의 팀들이 또 뽑혀서 토너먼트를 하는 이러한 형태고요. 그 이전에 슈퍼리그가 생각을 했었던 정말 최고의 팀들만 모아서 리그전을 하겠다. 이것과는 좀 달라졌죠. 리그도 순위를 나눠놓은 게 최상위 리그에서도 뛸 수 있지만 밑에 있는 리그에서도 뛰는 팀들이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등도 있기 때문에 슈퍼리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슈퍼리그를 하면 슈퍼리그에 참여하는 팀들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 리버풀, 맨시티, 뭐 토트넘, 첼시 이런 팀들이 참여해요. 그러면 그 팀들만 영구적으로 슈퍼리그 참여팀이다.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슈퍼리그가 돈을 많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맨유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리그에 집중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슈퍼리그에서만 내가 열심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프리미어리그 전체가 상업성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게 되면 각 리그가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데 자국 리그가 죽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 유럽에서는 축구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죠. 일상과도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축구계를 벗어나서 정부 차원에서 너네 만약에 그거 하면 우리가 불이익 줄 거야. 아예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국 리그가 위험해진다는 건 유럽에 있는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에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제권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끼리만 잘 되고 나머지 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루리그의 최하위 팀들은 강등이 되고 또 새로운 팀들이 각 리그의 성적순에 따라서 올라올 수가 있다. 요거를 마련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각 리그에서도 우리가 슈퍼리그에 참여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 가기 위해서, 유로파 리그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유럽 이제 각 리그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틀을 이제 슈퍼리그로 바꾸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슈퍼리그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은 모든 리그와 팀들에게 이제 열려있는 무대다 라고 바꿔놓은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미 슈퍼리그가 처음에 되게 폐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슈퍼리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슈퍼리그가 첫 발을 잘못 내딛었어요. 처음부터 폐쇄적으로 가니까 이 슈퍼리그에 참여하면 자국 리그를 배신하는 나쁜 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리그가 불법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팀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성명서 일단 우리는 유럽 슈퍼리그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내용을 거부합니다. 피파와 유에파가 관련된 지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럽 슈퍼리그가 만들어지면 우리 축구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리그를 반대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그러한 개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프리미어리그 리그 차원에서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슈퍼리그를 반대합니다. 맨유, 우리는 슈퍼리그를 반대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리는 슈퍼리그를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슈퍼리그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구단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슈퍼리그가 나오자마자 축구계의 충격이었잖아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팀들이 유에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나 많은 팀들이 슈퍼리그로 간다고 하네? 그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슈퍼리그라는 것 자체가 팬들의 이제 마음을 얻지 못했고 각 나라의 정부들이 슈퍼리그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생각을 해보면 구단들이 슈퍼리그에 참여하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슈퍼리그 갈래요. 이럴 수 있는 구단이 없죠. 그래서 슈퍼리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 두 팀을 제외하면 리그 차원에서 그리고 각 팀들이 슈퍼리그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는 슈퍼리그 싫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에파 회장 세페린 회장이 지금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슈퍼리그를 막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슈퍼리그는 그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대회를 만드세요. 그런데 나는 가능한 두 개의 클럽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둘이서 뭐 환상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슈퍼리그가 나오는 과정 자체가 유에파가 너무 독점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만 하고 경기 수는 늘리고 클럽들은 다 따라야 되고 이게 참 어쨌든 좋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각 팀들이 유에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견제할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단체가 나와서 유에파도 거기에 자극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슈퍼리그의 팀들을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수익 구조도 참여하는 클럽 팀을 위해서 더 개선을 하고 선수 보호도 더 많이 개선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슈퍼리그에 아무도 참여한다고 안 하니까 오히려 유에파가 역시 우리밖에 없는 상태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쨌든 슈퍼리그에 대한 판결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왔지만 슈퍼리그가 시작되기에는 아주 큰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